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키워드는 가깝다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나다 순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가격을 했고요. 오늘은 가깝다인데요. 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뭐 어떤 정해진 시점에 가깝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간의 사이가 가깝다, 그러니까 친하다 이런 뜻이죠. 뭐 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도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깝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각각 경우에 맞춰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거리가 가깝다고 할 때인데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near하고 그 다음에 close죠. 주의하실 게 이 close의 발음을 close처럼 이렇게 하셔야 형용사가 되니까 close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그 가게가 가깝다라고 말하려면 near my house, close to my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멀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not far from my hous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 이런 단어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이 기본적인 표현이 있으면 조금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디엄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깝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관용 표현을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ithin walking distance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walking distance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는 말이 결국은 가깝다는 뜻이니까 뭐 걸어서 갈 만큼 가까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또 하나 관용 표현을 알려드리면 within a stone's throw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톤이 돌이니까 돌을 던졌을 때 떨어질 만한 거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돌을 던졌는데 뭐 200m, 300m 가진 않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때 within a stone's throw 이런 표현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일반적이기보다는 조금 관용적인 이런 표현을 써서 또 거리가 가깝다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within 무슨 무슨 reach라는 표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within my reach라고 해도 되고 그냥 빼버리고 within reach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reach는 말 그대로 이렇게 뻗었을 때,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곳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곳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가까운 곳에 둔다. 가까운 곳에 둔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within my reac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문장이 있죠. I always keep my phone han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andy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handy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유용한 일단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툴 같은 게 있다. 근데 그 툴은 굉장히 어떤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다. 그럴 경우에 the tool is very handy for 뭐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유용한 것도 handy라고 하지만, 어떤 것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 안에 두기 때문에 금방금방 손이 닿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hand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전화를 유용한 상태로 유지한다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두고 유용하게 쓴다 이런 의미로 handy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고 할 때 어떤 물건을 내 몸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둔다면 handy라는 이런 단어를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가까운 걸 얘기하는데요. 가까운 미래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런 시점을 표현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에 early가 있잖아요. 그래서 send it back to me early next week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 중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 그것을 보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너무 지체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할 때 early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표현 as soon as possible, 이걸 줄여서 ASAP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ASAP는 그냥 ASAP라고 읽기도 하지만 ASAP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ASAP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죠. 그래서 send it back to me ASAP 이렇게 하셔도 되고 send it back to me ASAP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as possible을 역시 넣어서 early를 쓴 다음에 as early as possib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은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pronto라고 되어 있죠. 이 pronto는 그냥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스페인어인가? 뭐 영어 입장에서 보면 where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뒤에다 pronto를 붙이면 어떤 것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need it pronto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빨리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 pronto라는 표현은 아주 격식을 차린 어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informal한,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쓸 때는 활용하지 마시고 친구나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뭐 프론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t을 먼저 쓰고요, 전치사. 그 다음에 at an earliest possible date라고 하거나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early인데 earliest possible date니까 가장 빠른 날짜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날짜에 보내달라. 그 말이 결국 빨리 보내달라는 뜻인데, 이렇게 말해도 상당히 이제 격식을 차린 듯한 이메일에 쓸 법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 뒤에 나오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는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convenience니까 편안함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락한 자세로 있어서 그런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그 시점에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거, 그래서 편안한 거,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의 편안한 시간에 at your convenience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다 earliest를 붙였으니까 당신의 편안한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보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 보내주되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런 뜻인데, 뭐 격식을 차려서 말을 했다 뿐이지 빨리 보내달라는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메일 쓸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좀 친한 어떤 원어민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라도 뭔가 부탁을 해서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할 때는 항상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메일을 받는 사람도 나의 컨비니언스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대충 늦게 보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빨리 보내달라는 뜻이구나, 대신 격식을 차려서 정정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하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라고 말할 때 조금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in the near future가 있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 머지않은 미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on the horizon이 됩니다. 이 horizon은 수평선도 되고요, 뭐 지평선도 되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끝 혹은 바다끝이 만나는 지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on the horizon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이 곧 다가온다, 곧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때 on the horizon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가 눈에 보인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할 때 조금 근사하게 또 이런 표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깝다는 뜻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인간관계가 가깝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도 역시
close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가깝다고 할 때 we are very close 이런 식으로 비동사 다음에 close를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처럼 we are close friends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쓰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가깝다고 하면 일단 close라는 단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라고 말할 때 How close are you guy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lose를 쓰지 않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표현 Do you know him well? 이렇게만 얘기해도 잘 아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Know well. 말 그대로 잘 안다는 말은 결국 가까운 사이다라는 뜻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 단어에 끌려가지 않고 의미를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대안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깝다고 할 때도 know where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을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조금 구어적이고 좀 속어적인 그런 표현들 몇 개 볼 텐데요. 일단 bosom buddy라는 말이 있습니다. bosom friend라고 해도 되고요. buddy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bosom은 이제 가슴인데 어원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냇가에서 같이 놀고 그러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bosom friend라는 bosom buddy라는 표현의 의미를 쉽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bosom buddy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깝다고 할 때 tigh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tight 이렇게 말하면 우리 두 사람 사이가 가깝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uddy라는 표현도 있어요. buddy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riend, 친구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we are buddy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조금 구어적이고 속어적인 표현을 써서 가까운 사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정도가 뭐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가능에 가깝다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실패에 가깝다든가 실패에 가깝다 이렇게는 말을 해도 어떤 것이 성공에 가깝다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좋으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그것에 가까운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단어 다음에 가깝다는 말을 붙여서 거의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it's impossible 이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가깝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려면 여기처럼 close를 붙이거나 우리가 잘 아는 거의 그렇다는 뜻을 지닌 almost를 붙이거나 또 거의 그렇다는 뜻을 지닌 nearly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죠. close to는 뭐뭐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아까 설명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전치사 to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형용사 impossible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close to 자체가 almost의 의미로 nearly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을 써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결국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practically라는 단어를 또 넣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달라 보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basically 혹은 essentially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뭐에 가깝다는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borderline은 border가 경계잖아요. 국경선 같은 걸 얘기하고 라인이 선이니까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하고 여기에 이 경계선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깝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borderline이라는 단어를 부사로 써서 almost나 nearly나 뭐 이런 의미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orderline impossible 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borderline이라는 단어의 쓰임도 이번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깝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어를 썼었잖아요. nearly라든지 뭐 close to라든지 practically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런 한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단어 대 단어의 대응을 포기하고 그냥 의미상으로만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죠. 슬림 찬스라고 하면은 슬림은 되게 가늘다는 뜻이니까 chance,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이 되고요. not likely라고 하면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 odds are against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odd에다가 s를 붙여서 odds라고 하면은 가능성 정도 뜻이 됩니다. 가능성이 그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대, 부정 이런 것을 표현할 때 against라는 전치사가 잘 나오니까 the odds are against it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뜻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it's not looking good.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다는 게 어떤 것이 뭐 품질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뭐에 가깝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이 네 문장은 우리가 정확히 단어 대 단어의 대응을 따르진 않지만 의미상 같은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깝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여러 문장을 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 대 단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야 영어 표현이 수월해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